네 안의 악마는 나를 찌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갤러리를 갔다. 여전히 남편의 갤러리에는 화려한 그림들만 걸려 있다. 그런데 아무런 감흥도 들지 않았다. 내 몸속 모든 감각이 사라진 느낌이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이제 예술적 영감까지 잊어버린 걸까? 나의 텅 빈 속을 채울 수 있는 건 타인의 예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삼스럽게 절망도 들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허할 뿐이었다. 갤러리를 나서려는데 희미하게 아기 향이 났다. 향기를 맡는 순간 직감했다. 내 아이다. 아이가 근처에 있다는 걸 인식한 순간 내 눈은 화려한 그림들은 안중에도 없이 아이를 찾느라 바빴다. 한 번도 가까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아이는 분명 올해 4살이었다. 어른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다. 날 꼭 닮은 얼굴. 내 아이였다. 반가운 마음에 아이를 향해 달려나가려는데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순식간에 넘어졌다. 까진 무릎이 아픈지 아이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아이에게 달려가 손을 내밀었다. 아이의 커다란 눈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아이가 나를 기억할까 하는 기대는 온데간데 없었다. 보드라운 무릎이 까져서 아파하는 아이가 눈에 박힌 것처럼 남았다. 아이에 대한 걱정 말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되든 아이가 괜찮기를, 아파하지 않기를.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다. 그 속상함의 근원은 모성이었다. 동정과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아이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바로 그 감정. 아이의 눈동자는 나를 낯설어하고 있었다. 내가 내미는 감정을 낯설어하고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머리를 치고 갔다. 내 존재의 이유가 바이올린 말고도 또 있을지도 몰라. 아이를 일으키고 먼지를 털어주었다. 내 아이, 지연이. 놀란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어서 팔을 벌리는데 아이가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아이의 입모양을 읽었다. 이상한 사람이 왔어. 나를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엄마야, 지연아. 엄마가 왔어. 그렇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아이와 내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사람은 익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남편의 갤러리 사업을 돕고 있고 아이의 교육을 맡아주는 교수였다. 교수가 남편에게 연락하는 동안 단풍잎 같은 손으로 교수의 옷자락을 꼭 쥔 아이가 힐끔힐끔 나를 훔쳐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 호기심 어린 눈동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왔다. 소리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이상하다. 분명 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땐 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이는 결국 남편이 데려가 버렸다. 갤러리를 나와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느새
한적한 공원으로 접어들었다. 따뜻하게 내리쬐는 태양빛. 그 빛을 받으며 소담하게 피어나는 작은 꽃. 그 반짝이고 싱그러운 생명력. 지연이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텅 비어있던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져가고 있는 걸까?